2025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하세요. 쿠팡 플레이와 함께 하세요. 함께하세요. 마모스. 지금 솔직히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저 수정을 좀 할게요. 수정은 그냥 안 했고요. 네, 망쳤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K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휴식기 동안 K리그를 못 봐서 그 재미를, 그 감동을 잊어버릴 뻔 했는데 지난 주말 K리그가 개막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뻥 아닙니다. 포항 대 대전의 경기 직전에 애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전 팬인 고 김하늘 양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죠. 상대로 만나는 나머지 11팀은 적이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축구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025년 K리그 첫 경기가 시작됐는데 포항은 3분 만에 안재준 선수가 부상 교체아웃 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대전은 21분경 주민규 선수가 경합 중에 눈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눈이 엄청 부었더라고요. 양팀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전반 30분을 중원 싸움으로 이어갔습니다. 딱히 한쪽이 밀리지도 않고 큰 찬스도 없이 경기가 흘러갔는데 대전 밥신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신호탄이었는지 최건주와 마사가 원투 패스로 슈팅각을 만들더니 그대로 골! 뭔가 작전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는데 두 선수가 센스 있는 패스로 이 많은 수비수를 이겨낸 겁니다. 두 선수 다 작년 후반기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죠. 개인적으로 강등 경쟁을 벗어날 수 있었던 주역들이라고 보는데 올해는 시작부터 이렇게 합이 좋은 걸 보니 무서운 콤비가 될 것 같습니다. 최건주는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양을 위로하는 감동적인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후반전은 포항이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0대1로 지고 있으니 공격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골은 대전에서 터졌습니다. 주민규의 대전 첫 골. 저 주민규 선수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솔직히 주민규 선수의 폼이 이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작년 울산에서 조금 부진했고 나이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바로 머리 박았습니다. 골 결정력 어디 안 갔네요. 그리고 몇 분 뒤 주민규의 멀티골 장렬. 정재희 선수가 포항의 측면을 완전히 뚫어버렸고 주민규 선수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감각적인 터치로 받아 넣었습니다. 정재희, 주민규, 이정생 콤비가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패스 속도도 조금 빠르고 너무 발밑으로 와서 슈팅하기 힘든 공이었거든요. 근데 주민규 선수의 센스가 이걸 또 살리네요. 대단합니다. 눈꺼풀이 지금 두툼버거가 돼버려서 뛰기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정재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작년 멋진 활약으로 안데르손, 양민혁 선수와 함께 깜짝 놀라게 한 측면 공격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대전으로 이적을 가더니 첫 경기부터 친정팀에게 비수를 꽂아버리네요. 경기는 이렇게 0대3 대전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포항은 일단 수비 실수가 눈에 띕니다.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공격에서 작년 27경기 9골 5도움을 기록한 믿었던 이호재 선수가 조금 감각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대전의 수비가 굉장하긴 했는데 이호재 슛! 뒤쪽에서 헤더 크로스 중앙에서 이호재 대전은 겨울 이적 시장 영입 효과를 톡톡히 봤죠. 마사만 믿고 공격하던 작년 후반기와는 다르게 새로운 공격 자원들이 대활약하며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고요. 더 중요한 건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탄탄해졌다는 겁니다. 포항의 공격력은 K리그에서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막아냈습니다. 황선홍 감독과 모기업의 투자가 팀을 아주 제대로 만들어냈네요. 첫 경기부터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올해 우승각?
제주 대 서울의 경기. 시작부터 빵 터졌습니다. 잠시만요. 개막전 각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한테 선수 아니신가요? 감스트님이 유튜브 각을 어떻게 잡는지 몸소 보여주네요. 몰라도 그냥 들이밀어 라는 느낌이죠. 메모. 이 경기 쿠플픽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겠죠.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김학범 감독의 제주도 궁금하지만 김기동 감독의 서울이 조금 더 이슈를 모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면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성과가 컸거든요. 서울을 떠난 선수는 많고 영입된 선수는 적지만 좋은 영입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승원, 문선민, 김진수 이 세 선수의 영입 때문이죠. 뭐랄까 각 포지션에서 에이스만 출연해 영입한 느낌이죠. 거기다 작년 고공행진하던 서울의 팀워크와 김기동 감독의 전술이 조화롭게 합쳐지면 우승 후보가 아닐까. 경기가 시작됐는데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주의 2대0 승리. 서울의 이적생 세 선수가 전부 선발로 나오며 기대를 모았는데 오히려 제주의 이적생 세 선수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첫 번째 선수로 내 사랑 정훈 대신 들어간 왼쪽 풀백 김윤성 선수. 특히 저는 매 눈으로 지켜봤죠. 공격의 날카로움은 좀 부족해 보였지만 몸싸움 좋고요. 속도 좋고요. 파이팅 넘칩니다. 괜찮은데요? 그래도 정훈 선수도 얼른 나와주세요. 보고 싶네요. 두 번째 선수는 첫 골을 넣은 19살의 김준하 선수. 골을 기가 막히게 넣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슈팅 타이밍에서 한번 멈칫하면서 페이크를 주고 슈팅을 가져가더라고요. 이 페이크에 속아버린 서울의 김주성 선수가 발을 벌리게 됐고 그 사이로 슈팅이 이루어진 겁니다. 코스가 또 기가 막혔고요. 어린 나이 치고 지능적인 슈팅이었죠. 설마 작년엔 양민혁, 올해는 마지막 세 번째 선수는 광주에서 이적해온 회장님 이건희 선수. 사실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두 명이 제주로 이적해왔습니다. 이제는 서귀포 뽀삐 박동진, 스트라이커 이건희. 실력도 실력이지만 두 선수의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두 선수 다 가진 능력은 좋은데 각 팀에서 좋은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김학범 감독님은 박동진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며 기회를 먼저 줬습니다. 저도 엄청 기대했고요. 그런데 30분경 박동진 선수가 허벅지 뒤쪽을 잡고 쓰러집니다. 제 마음도 쓰러집니다. 뒷 허벅지 잡고 누워버리면 팬들 마음이 철렁하죠. 햄스트링.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건희가 투입됐는데 후반 56분경 안태현의 미친 크로스에 이건희가 기술적인 헤딩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먼저 안태현의 크로스가 서울 수비 야잔의 키를 살짝 넘기는 정확한 크로스였고요. 이건희 입장에서는 앞에 야잔의 수비 동작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었지만 집중해서 잘 받아 넣었죠. 야, 저 머리 돌리는 것 좀 보세요. 기술적이죠. 이렇게 세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제주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서울은 공격에서 침투 패스를 사용하며 제주의 라인을 뚫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수비에서는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원에서도 제주를 압도하는 모습은 나오지 못했죠. 하지만 아직 첫 경기이기도 하고 김기동 감독이 이걸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아마 신입생들과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제주는 신입생들 말고도 대활약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원의 남태희 선수와 오른쪽 풀백에 안태현 선수가 엄청났는데 오늘만큼은 신입생 대결에서 승리한 세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팀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김학범 감독도요. 칭찬드립니다. 광주 대 수원FC의 경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기대가 안 됐습니다. 경기보다 각 팀의 내부 사정이 더 신경이 쓰이거든요. 일단 수원FC는 작년부터 이승우, 정승원, 강상윤 팀의 핵심 자원들이 계속 이탈했죠. 안데르슨 선수를 잡은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수원FC도 수원FC지만 광주가 특히 심각합니다. 광주는 겨울이 지나면서 아주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공격진 이름이 전부 바뀌었어요. 허율과 이희규는 울산으로, 이건희는 제주로, 정호연은 미네소타로 이적했고요. 주연석은 군복무하러 떠났습니다. 팀의 핵심 자원 한두 명만 떠나도 타격이 큰데 에이스급으로 활약하던 5명이나 떠나니 이건 뭐 그냥 다른 팀이죠. 이정효 감독님은 정말 현타가 심하게 오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센세이션한 팀워크로 팀을 K1으로 승격시켰고 심지어 축구가 너무 멋져서 K리그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작년에 리그는 죽었지만 아챔 엘리트에서 강팀들을 잡으며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이런 팀이 완전 공중분해. 그렇게 기대 없이 이 경기를 지켜봤는데 광주가 생각보다 팀플레이
팀플레이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더라고요. 빌드업이나 공격 들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물론 노련한 선수가 다 나갔다 보니 골로 결정지어줄 선수가 없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또 팀을 만들었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수원FC는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하게 됐는데 새로 들어온 용병의 활약을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은 실전 경험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고요. 양 팀의 핵심 전력은 김은중 감독과 이정효 감독이라서 경기를 치를수록 급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안데르손 지킬 수... 울산 대 안양, 이 경기 기대가 컸습니다. 승격팀인 안양 때문이죠. 저 안양 경기를 아직 못 봤거든요. 얼마나 잘하길래 다이렉트 승격을 했을지, 그리고 어떤 축구를 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의 스토리가 멋지잖아요. 스토리 덕후인 제가 또 흥미를 안 가질 수가 없죠. 잘 때 유튜브로 게임 스토리 엄청 봅니다. 그리고 울산은 뭐 K리그 3연속 우승, 울산 왕조를 만들어낸 최고의 팀이죠. K1, K2 우승팀이 붙는 이런 흥미로운 경기 안 볼 수가 없죠. 경기장 분위기도 죽였습니다. 울산 서포터즈 저 깃발 보세요. 대체 몇 게임? 거기에 지지 않는 안양 서포터즈. 나중에 알았는데 안양 시장님도 오셨더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K1 첫 경기, K1 첫 원정, 모든 게 처음입니다. 이건 뭐 기쁨과 흥분의 함성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미친 듯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시작됐는데 0대1 안양의 승리. 대박이었습니다. 일단 초반에 안양이 밀어붙이다가 전반 중반부터는 계속 울산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울산이 이길 것으로 봤죠. 울산의 신입생 이희균, 이진현이 또 엄청 잘하거든요. 실제로 잘했습니다. 패스하는 거 보세요. 또 다른 이적생 라카바. 이 선수 키는 작은데 굉장히 단단한 느낌의 돌파를 보여줍니다. 돌덩이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후반에 교체로 나왔는데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었고요. 오랜만에 보는 엄원상, 너무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잘할 때에 비하면 100%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울산은 이렇게 좋은 선수들로 경기 내내 안양을 밀어붙였습니다. 점유율이 66대 34까지 나왔어요. 골만 들어가면 됩니다. 골만. 그런데 안 나왔죠. 일단 또 다른 신입생 스트라이커 허율이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고요. 교체로 들어온 스트라이커 야고도 골 결정력이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대전으로 이적하고 바로 멀티골을 넣은 주민규가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안양은 경기 자체가 밀리다 보니 공격이 많이 안 보여서 그런가, 그런데 수비는 또 엄청났습니다. 특히 김정현 선수가 눈에 많이 띄었는데 엄청 터프하던데요. 이런 선수 팀에 도움이 많이 되죠. 뒤에서 몰래 다가와 공을 가로채는 거 굉장히 잘하네요. 전반은 울산이 가져갔고 후반전에는 안양이 들고 올라오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80분경부터 팀의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80분경에도 울산이 미친듯이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경기 내내 주도하다 보니 선수들 합이 점점 맞아가고 있었고 조금만 더 하면 울산의 골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안양이 여기서 카운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울산은 당연히 또 카운터에 카운터를 때리죠. 이렇게 양팀이 엄청나게 공격을 때리면서 공간이 많이 벌어졌고 경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양팀 다 골이 나올 것 같아서 시청하는 입장에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도파민이 아주 그냥. 아마도 안양의 유병훈 감독은 이게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비하다가 80분부터 공격, 그리고 드디어 터져버린 모따의 결승골. 모따의 선제골! 안양이 울산 상대로 앞서나갑니다. 모따 선수 한 방이 있네요. 위험한 선수입니다 이거. 그리고 크로스가 아주 깔끔하고 좋았죠. 안양도 이름이 야고인 선수가 있었는데 야고 더비에서 안양 야고가 이기고 말았네요. 경기는 그렇게 안양의 0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울산은 위기입니다. 아침 경기까지 포함하면 2경기 연속 패배입니다. 축구는 여전히 잘하지만 골을 못 넣는 야고와 허율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안양은 K1 첫 경기, K1 첫 원정, K1 첫 승리까지, K1 승리 도열, K1 승리 세레머니, K1 승리 인터뷰, 이제 그만, K1 첫 눈물,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감동 모먼트입니다. 낭만의 안양. 다음 경기도 기대해봅니다. 근데 다음 경기가 서울전이네. 어머, 이건 봐야 해. 대구 대 강원의 경기. 작년 힘든 시즌을 보냈던 대구와 구단 창단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 2위를 차지한 강원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다르죠. 일단 이적 현황을 살펴보자면 대구는 변화가 있긴 한데 뭐랄까 쌤?
아니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마스, 박대훈, 정우재 등 나간 선수 자리를 잘 메꿔 넣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강원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조금 다운그레이드 한 게 아닐까. 왜냐면 작년 오른쪽 측면이 황문기와 양민혁이었는데 이 두 선수의 공백을 지금 당장 강원은 해결 못할 겁니다. 워낙 잘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큰 걱정, 윤정환 감독에서 정경호 감독으로 교체됐는데 작년에 그런 소문이 돌긴 했습니다. 당시 정경호 코치가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이 공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태로 양 팀이 맞붙었는데 결과는 2대1로 대구의 승리. 골은 먼저 강원에서 터졌습니다. 골입니다. 가브리엘! 이 골에서 강원의 장점이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작년에 깜짝 활약하며 저에게 충격을 줬던 선수 중 한 명, 이상원 선수. 이 선수가 골도 잘 넣지만 연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아니나 다를까 골의 시작은 이상원 선수의 풀어주는 패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강원에서 기회를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망근추를 선보이며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한 가브리엘 선수. 정우재와 몸싸움이 있었는데 가뿐하게 이기면서 확실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두 선수의 확실한 장점, 이 점이 앞으로 강원 공격의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정경호 감독님이 아마 잘 하시겠죠. 강원의 신입 이지호 선수의 정확한 크로스도 멋졌습니다. 프로 첫 경기인데 어시스트를 추가하네요. 전반전을 이렇게 강원이 0대1로 이기며 마쳤는데요. 사실 경기 전체를 놓고 보자면 대구의 흐름이었습니다. 점유율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슈팅 숫자를 보세요. 19대 8. 슈팅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즉 찬스를 좀 많이, 아니 엄청 날렸습니다. 어떤 대구 팬이 엄청 화내더라고요. 하지만 계속된 공격 속에서 결국 대구의 골이 터집니다. 복학생 라마스의 복귀골. 크로스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강원이 좋은 위치로 공을 흘려버렸고요. 세징야 선수가 공을 가슴으로 받아주며 슛 때리기 아주 좋은 자리에 톡! 아름답죠. 그리고 라마스가 거침없이 슛을 때렸습니다. 강한 슈팅은 아니었지만 근거리에서의 슈팅이라서 이광현 키퍼가 막기 쉽지 않았죠. 그 뒤로 이렇게 경기가 끝나나 싶을 정도로 골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대구가 왼쪽으로 빠지고 또 빠지고 오른쪽으로 또 빠지고 위로 뜨고 계속 뜨고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유효 슈팅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세징야도 이날 골대를 2번이나 맞추면서 안 풀리니까 막판 가서는 그냥 난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무리 세징야라도 너무 흥분한 게 아닌가, 좀 말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92분의 골. 대구 아이엠뱅크 파크가 푸른빛의 용광로로 변했습니다. 이러니 이 선수에게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보통 선수였어 봐요. 난사하면 감독과 동료가 아주 그만 좀 하라고 욕 한 바가지를 했을 텐데 이런 장면을 보여주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도 전설을 찍은 세징야였고요. 경기는 대구가 2대1로 이기면서 끝났습니다. 강원은 좀 고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의 경기력을 내준 것과 역습 상황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했던 것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고요. 대구는 기쁨을 잠시 접어두고 반성 먼저 해보자면 19개 슈팅에서 2골이 나온 점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3골, 4골, 아니 5골도 가능할 정도로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같이 다 놓쳤습니다. 세징야 선수는 난사했습니다. 했고요. 한 골 한 어시 올렸습니다. 그럼 된 겁니다. 그리고 라마스 영입 최고. 전북대 김천의 경기. 이 경기는 그냥 모든 게 예측을 벗어났습니다. 조금 길게 이야기하자면 겨울 휴식기까지 올라갑니다. 제 친구 전북팬 BK가 겨울 내내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아니 전북에서 나가는 선수는 어마어마한데 영입 소식이 안 들리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들려온 이정효 감독의 전북행 소식. 광주의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정효 감독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북 관계자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 성사된다면 겨울 이적 시장 중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겠죠. 저도 흥미로운 소식에 놀라서 노랑에서 초록으로 변해가는 이정효 감독을 그려보기 시작했는데 망했습니다. BK가 고독한 미식가 닮았다고. 아무튼 그런데 이정효 이적도 망했더라고요. 정확히는 불발되면서 몇몇 유명한 외국인 감독 이야기가 들리는데 좀 허황된 이야기 같아서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스포의 감독 발탁. 기성용이 EPL 뛸 때 TV로만 봤었던 감독인데 K리그에서 보게 되네요. 그리고 콤파뇨 영입. 이 두 사람의 영입으로 전북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커졌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있었던 아츰2 경기에서 콤파뇨가 대활
대활약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전북대 김천의 경기를 봤는데 전반 13분경 김천의 골. 올라가야죠. 이동경 반대쪽에 슛 들어갔다. 이제 팀의 핵심 선수인 이동경 선수가 정확한 크로스, 유광현 선수가 발을 가져다 대면서 받아 넣었습니다. 아니 김천, 왜 전 김천을 무시하고 있었을까요? K리그 최고 실력자들을 뽑아가는 팀이고 이 선수들을 잘 안착시켜서 굉장한 성과를 보여주는 정정용 감독이 있는데 말이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골이었습니다. 전북 선수들도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작심하고 뛰더라고요. 근데 김천이 또 기세에 당황해서 내려앉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서로 엄청난 공방전을 벌이면서 진영을 계속 왔다 갔다 반복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기 자체만 봤을 때 1라운드 중 가장 재밌었다고 확신합니다. EPL 축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전북이 골을 만들어냅니다. 손민규 들어가라. 슛! 골! 프리킥 상황에서 이영재가 센스있게 빨리 시작하더니 김천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박진섭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기겠다는 집념이 보여준 골장면 같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박진섭의 홀쭉한 볼. 아니 전지훈련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반쪽이 됐습니까? 이제 주민규랑 안 닮았잖아. 그렇게 팽팽하게 서로를 위협하다가 결국 승부는 80분경에 갈렸습니다. 김천에서 치명적인 패스 미스가 나왔죠. 이영재가 끈기로 만들어낸 기회, 전병관 크로스, 전진우 골. 결국 전북이 2대1로 역전승을 챙겼고 첫 경기부터 엄청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김천은 뭐랄까 절대 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무섭게 몰아치는 전북을 맞상대하며 전혀 주눅들지 않고 성과를 내는 모습이 너무 멋졌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동경 선수가 이날 조금 0점 조절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동경 선수가 있어서 김천의 공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동경이 0점 사격했으니 크리클 수정하면 다음 상대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이 제주네. 전북은 공격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거센 김천의 공격에 당황하긴 했지만 하염없이 몰아치는 모습이 굉장했죠. 이게 포획 감독의 능력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챔2 경기에 이어 K리그 경기까지 2승을 거두며 최고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전북입니다. 약 2달 전 이정효 감독 그림을 망쳐놓고 다음에 수정해야지 했다가 그 사이에 포획 감독이 선임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획 감독으로 그림을 갈아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림을 망쳐서 이정효 감독이 선임이 안 됐나? 예지몽이 아닌 예지화? 광주와 전북에 서로 윈윈 된 거죠. 방구석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획 감독을 그려봤고요. 포획 감독 선임 당시가 크리스마스여서 산타 모자를 씌워봤습니다. 제목은 K리그 치열하죠. 근데 콤파니 어디 갔어? 콤파니오 선수도 아마 생각이 많을 거예요.